제가 소개할 책은 돈키호테입니다. 부자가 하는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도록 하게.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의 편만 들라는 건 아니네.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말일세. 가난한 자의 흐느낌과 끈질기고 성가신 호소 속에서와 똑같이 부자의 약속과 선물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네. 안녕하세요. 에브리원 캔셀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팔 수 있다고 하는 비전 아래 컨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그릭컴퍼니 대표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영상 찍는 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그 지혜를 얻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 독서의 일상화라고 하는 그 모토가 너무 공감되고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주말에 이제 책을 읽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을 내서 읽는 거죠. 짬이 날 때라기보다는 내서 읽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이제 내서 읽고 매일 진짜 12시에 들어가는데 가끔 이제 9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두 시간 있으니까 이제 자기 전에 평일에는 읽기도 하고 그때 외에는 다른 때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이책을 읽으세요? 절대 종이책으로 읽습니다. 그 종이를 넘기고 쓰고 줄 긋고 메모하고 이게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일을 할 때나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할 때나 문제를 자주자주 직면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문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물어볼 때가 책인 거죠. 그래서 책은 책이지만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점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보고 싶은 섹션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표지 이쁜 책 가서 보기도 하고 추천 받을 때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제 멘토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셨냐라고 여쭤보기도 하고요. 책을 접하는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 편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 됐든 생각에 대해서 쓰는 그 에세이를 좋아하고요. 시도 좋아하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는 조금 어렸을 때는 경영 전략서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막 일하는 거 잘 모르니까요. 전략서 같은 거 왠지 이제 읽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갖고 일에 도움될까 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오랜 고민 끝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그런 책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철학책 같은 거 본질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읽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그런 남미 문학 되게 좋아했어요. 파블로 네루다 시인도 되게 좋아하고 거미 여인의 키스나 뭐 이런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는 관심사가 바뀌더라고요. 기억나는 책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책 선물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겸손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인사이트가 되었던 책인 것 같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도 했고 또 옛날에 추천받았던 제레미 레프킨의 그 소유의 종말이 한 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너무 인사이트가 깊은 거죠. 벌어질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본 것 같이 단어는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뭐 더 이상 소유하지 않잖아요. 사실 음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앨범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다 스트리밍으로 듣는 세상이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김소연님의 그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이제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고서는 이제 읽게 되었는데 너무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 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그 지혜를 단 한 권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것 같아요. 독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고 여러 종류의 배움이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책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고 탈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효과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습관 중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이냐 요거를 적는 거를 좋아해요. 다시 그걸 돌아봤을 때 무슨 행동을 해야지 같은 게 언젠가 그 안에 내면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영상을 보거나 디지털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책을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디지털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 줄도 거보고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서 되게 창업하고 나서 진짜 약간 위로되는 책이에요. 다시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돈키호테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조롱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입이 되는 거죠. 돈키호테가 그렇게 막 조롱당하고 근데도 막 그냥 씩씩하게 가잖아요. 저한테는 돈키호테가 되게 위로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힘들 때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키호테가 생각났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20살 때부터 사업하고 싶었던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너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무를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나무를 수출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아니면 한국에 배달 서비스가 있기 전에 배달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짜장면 배달도 해주는데 왜 여기는 왜 배달을 안 해주지? 피자만 배달해주고 그 외에 어떠한 음식도 배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배달해주면 사람들이 참 편리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갖다 아이템으로 적어놓은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고 이걸 언젠가 내가 해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조금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여러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게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의 아이템이 나오게 된 거죠. 사업하면서 제가 보면은 남는 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남는 거죠. 완전 내 편 지지자 아니면 뭔가 비전을 공유하거나 가치관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다 보니까 같은 역사를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인간적인 어떤 바탕의 신뢰 안에서 성장을 같이 하면서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정말 회사에서 한두 명만 있어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5년 5개월 전인데 그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돈키호테 같이 막 웃으면서 이제 또라이 같다는 그렇게 돌려서 하는 표현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생각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좌절하거나 선택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길게 있었는데 이 둘시네아처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나의 그 성공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좋아지게 하는 일일 거야 라는 바람, 소망을 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때 힘들었죠. 왜냐면 런칭하는 날 방송 자체가 나가야 되니까 컨텐츠를 만들 사람이 설득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모으는 게 힘들었어요. 낮에 기획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나가갖고 영업 뛰는 거죠. 이제 시장도 가고 스타트업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 이미지로 이런 서비스가 나올 건데요. 돈키호테도 보지 않은 둘시네아를 믿고 세상의 정의를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그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그 지지해 주셨던 그 셀러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되게 엄청 고맙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망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월급 못 줄까 봐. 이들의 시간을 내가 아깝게 썼을까 봐 이런 그 공포감이 한 1년 동안 있었고 조금 잘 됐을 때 이제 멤버들 이제 사이에 의견 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똘똘 뭉치는데 힘이
힘이 조금 덜 들면 의견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 때문에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슬라임 코리아 인세미 대표님이 계신데 그때 슬라임이 완전히 유행이었어요. 그 대표님이 제일 먼저 답장을 하셨고 오 이거 너무 말되는 서비스예요. 저도 이거 해볼게요. 막 하면서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너무 고맙고 그 대표님이 지금은 안 하시지만 아주 가끔 제가 인사드리는데 그분도 기억 남고 어떤 또 대표님은 그 사장님 계신데 일반 떡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을 만드셨는데 새로운 떡을 새로운 컨텐츠와 마케팅 방식으로 팔아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떡을 이만큼 갖다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배고프고 힘들고 돈 없을 때거든요. 전 이제 회의실이 없어서 미팅하러 커피숍 갔다 오고 떡은 회사에 놔두고 떡을 다 먹은 거 멤버들이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막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이 막 돋는데 저녁 9시 방송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방송하세요가 컨셉이니까 그 방송 현장에 가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한 거죠. 방송이 딱 됐는데 첫날 그래도 모든 지인, 친구한테 다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모든 카드 중에서 이제 2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방송하고 계시니까 메시지를 또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요런 다 사전 준비를 못 한 거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정말 땀 흘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황나가 있는데 1000개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야 1000개 될지도 몰라. 우리 AI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CTO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쳤냐? 저한테 그때 그거를 들었던 iOS 엔지니어가 지금 그립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AI 빅데이터 팀장이에요. 더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AI를 공부한 거예요. 항상 했던 일을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해서 행동해주는 또 그런 멤버도 있고 그런 약간 재미와 희열이 있어요. 이 창업할 때. 그립이 뭐냐라고 유저나 셀러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감정이 없는 앱 같이 보이지만 이 서비스 안에서 그냥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정성적인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뭐 특허도 가지고 있고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는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재미있게 사야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재미있게 사는 방식을 공동구매 단체로 사게 한다거나 선착순으로 사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게임으로 기술로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장사 잘하시는 그리퍼들 보시면은 아이디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기억을 다 하세요. 사람이 많아져도 아이디를 부르면서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이거 사셨잖아요. 그 옷에는 요게 잘 어울려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아이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립 중독, 그립 더하면 이온화제. 이 문화 카피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 진입장벽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또 허들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대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안 되는 건 굳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어쨌든 영상으로 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되게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절대 내가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빌딩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너무 사람들한테 시간도 세이브해주고 가치도 있을 것 같아서 빌딩 판매하시는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걸 보고 그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주신 게 그립의 첫 기사였어요. 세상에 이제 그립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시장 서비스 처음 할 때 이거 대기업이 따라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해외 큰 기업들이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뭐 쫄리는 마음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시장 커지니까 진짜 그것도 진심이거든요. 저희보다 더 크고 훌륭한 회사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갖다가 시도한다는 거는 당연히 저희도 더 잘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미국 서비스는 런칭을 했는데 아직은 유저가 많지는 않고 한국 서비스, 미국 서비스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는데요. 약간 무모한 시도하는 편인데 커머스로 글로벌로 하는 서비스가 많지가 않은데 그냥 일반 커머스가 아니고 우리는 컨텐츠 커머스니까 이걸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원앱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나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물류 인프라를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우리는 구축하자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오랫동안 글로벌로 하고 싶었고 첫날 1개를 만들었더니 1000개를 준비해서 AI를 준비하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수제화를 만드는 장인이 한국에 있는 통영의 해녀가 AI로 소통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그 몇 년 안에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항상 저희 멤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ream big,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believe it, 믿어라, go for it, 하자. 내가 큰 꿈을 갖고 거기서 목표를 높게 설정할수록 그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그 목표만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를 내가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꿈을 크게 갖자라고 실질적으로 자주 멤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20대 때 후반에 약간 내 꿈에 대해서 로드맵을 68살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가끔 보는데 굉장히 신기한 건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쟁 고아를 돕는 학교를 짓는 게 마지막 커리어예요. 저는 이제 국제관계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 가장 어려운 환경은 전쟁이 계속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른들, 시니어들 도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을 받았을 때 영향력을 더 끼칠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기로에 있을 때 이 평탄하고 쉬운 길보다 이상하게 좁은 길을 선택을 제가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로 투 원도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를 잃어도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어요. 제가 이 돈키호테를 읽고 이거를 추천해 줄 사람 누가 있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두 개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돈키호테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만은 여태까지 풀어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대표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돈키호테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탐정이었어요. 코난 도일의 이제 셜록 홈즈 같은 거 읽거나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런 추리 소설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그렇게 추리 소설을 못 읽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이 맨날 그 침대에서 불 끄고서 맨날 그렇게 보고 이렇게 전집 살인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를 왜 자꾸 보냐.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그 탐정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어떤 문제를 풀잖아요. 그게 희열이 있는 거예요. 탐정이 어쨌든 직업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직업을 그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시사, 고발 프로그램. 공통점을 제가 돌아보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거나 이들을 돕거나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상업도 소상공인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고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라이징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한결같은 그런 꿈이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강렬한 기억은 시장통에서 제가 9살 때 만났던 꼬마인데요. 그때 제가 막대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찢어지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은 그 꼬마가 그걸 물끄러미 계속 보는 거예요. 먹던 거를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보니까 먹고 싶냐고 줄까 그랬더니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아서 먹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거를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잊지를 못하고
그때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왔을 때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쭉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돕는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행복해하면 좋겠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복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부모님이 약간 독특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출장을 가셨을 때 여기 세상에 나왔더니 정말 여기는 지구촌이다. 너의 경쟁자는 세계인이다. 너는 앞으로 여자임을 잊어버려라. 뭐 이런 걸 편지로 15살 소녀한테 쓰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자주 듣고 자란 거죠. 미래에는 여자가 중성적이어야지 잘 살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런 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난 바비 인형을 갖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자꾸 프라모델을 사주신다거나, 아빠가 자동차 엔지니어셨는데 관심이 없는데 자동차 정비를 자꾸 이렇게 본넷들을 열어서 설명해 주신다거나, 어린 소녀한테. 실제로 중학교 때 배낭여행 갔다 왔어요. 친구랑 둘이 유럽에. 그때 엄청난 걸 배웠어요. 왜냐면 인도의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데 같은 그런 수도꼭지가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고, 유럽에 갔더니 휴지도 한국보다 더 좋은 휴지를 쓰는데 스위스 갔더니 아예 안 좋은 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발현되는가가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와, 잘 사는 나라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학을 엄청 가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쫄라서 유학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린 그 소녀를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도 하고, 제 가치관 형성에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한나에게 아빠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세계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촌을 이루고 있다 하여 지구촌이라 하지 않더냐. 이곳에 와보니 더욱 실감이 난다. 언어의 장벽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최소한 2개국어는 마스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라. 네가 여자란 사실은 잊어버려라. 이제부터 경쟁 상대는 온 세계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있을 때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해서는 곤란하단다. 현명한 딸아. 책을 읽으라고 써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충격적.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행동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같네요. 부인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4개의 그립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G가 go for it, 해보자. 그 다음에 2번째가 real impact,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서비스나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3번째가 인티그리티고 4번째가 패션 for people. 그런 게 아마 생각의 어떤 바탕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가치관을 만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멤버들이 다 정말 하나같이 현실주의자예요.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 기만나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상처가 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고, 근데 여전히 저는 이상주의자인데 그게 무모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런 행동할 때가 많은데, 멤버들이 얘기하는 거를 또 나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그 절충점을 서로 찾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인간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기준과 설정하는 그 범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하기 전에는 그런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그게 서비스나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기조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저를 끝까지 오픈하지는 않고요. 그 끝까지 오픈하는 건 제가 머리로 고민하지 않는, 그냥 입으로 말해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만 오픈합니다. 나다운 거는
내가 믿는 걸 행동하는 거. 사람마다 믿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그 생각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의 눈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정의의 회초리를 꺾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뇌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네. 자네 쪽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말고 늘 인정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게. 하느님의 속성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훌륭하긴 하지만 특히 자비의 속성은 정의의 속성보다 훨씬 눈부시고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네. 산초가 리더가 됐을 때 리더의 태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그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치강이 같이 보지만 사실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가 미쳐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음을 보증하노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미쳐서 살 때 행복한 거거든요. 무모하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돈키호테 막 그렇게 가다가 정신이 점점 들면서 자기가 깨달아가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 과연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미쳐서 남들이 손가락질 하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돈키호테가 좋은 건 그래도 끝까지 미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크게 후회를 하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미쳐서 사는 그런 삶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자꾸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나는 워커홀릭이 아닌데 다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워커홀릭이 아니냐면 이게 취미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취미같이 일하는 거는 난 워커홀릭이 절대 아니다. 워커홀릭은 고통스럽다. 난 고통스럽지 않다. 미쳤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모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세상이 좋아진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지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할 게 너무 많고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초의 행동들을 보면 전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어처구니 없는 건 알고는 있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세상을 구하고자 나가려고 하는 거, 그 믿음은 이뤄주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둘신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지 못했던 서비스의 성공이 저한테 둘신해야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지는 알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한테 소망은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거 분명히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고 훌륭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소망 같은 것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키호테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주어진 일은 그냥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발을 들어섰으니까.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과감함,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서 달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내가 갖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초 같은 현실주의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기도 하다 보니까 돈키호테를 보면서도 산초를 보면서도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인간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인공을 보면서 아마도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빨이 4개가 빠지고 맨날 맞고 해도 그냥 가잖아요. 그게 너무 전율이 있어요. 그 돈키호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돈키호테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를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자아 같은 걸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해서 깝깝하죠. 깝깝하지만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부가 꼬마를
결국에 풀어주거든요. 그 풀어주는 행동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돈키호테 이야기라든가 그 행동이 농부를 찔리게 했을 수도 있고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쨌든 그래 너 그래 풀어줄게 가라 너 뭐 고소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웃는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그 웃음 뒤에는 찝찝함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선한 의도의 행동을 누적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첫 번째 키워드 그냥 위로였어요. 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너무나 많은 좌절을 하거든요. 근데 돈키호테는 좌절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엔 그냥 좌절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좌절스러운 환경에 있는데 정말 기사가 아니었지만 저는 진정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본질 얘기를 굉장히 돈키호테가 많이 하잖아요. 기사의 본질은 세상을 구하는 거에 있는 거죠. 그 세상을 구하는 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돈키호테가 한 거죠. 너무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을 감동스럽게 읽었고 이 감동스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돈키호테와 산초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면 다른 사람도 제가 일부 행복했던 것처럼 그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돈키호테를 추천하고 싶은 분이 연예인 유상무님 그리고 저희 그립 컴퍼니의 부대표 안현정님인데요. 유상무님은 되게 이제 오랜 친구인데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남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하고 돕고 싶어하고 제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정말 되게 재미난 친구고. 사실은 저희 안현정 부대표도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자면서도 김하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돕고 산초같이 그런 지혜로움이 있고 저한테 많은 지혜를 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 두 분께도 제가 너무 선물하고 싶습니다.